안녕하세요.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진행하게 될 박정호 강사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전기 응용 파트 저희가 조명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볼까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공부를 하기 앞서서 이게 어떤 공부냐? 사실상 이 전기 응용 공사재료 같은 경우는 암기 파트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해를 하고 그 공식을 갖다가 저희가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웬만하면 암기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공사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력공학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가 전기기기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하는 KEC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기 응용이 말 그대로 뭡니까? 응용이 응용.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만 나오게 되는 오리지널 분야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이제 조명이라든지 뭐 전열이라든지, 그죠? 또 뭐 이제 전기화학이라든지, 전기화학은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도 조금 이제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웬만하면 여기에서 이제 위주로 나온다 볼 수 있고, 또 뭐 전기철도, 이러한 것들은 응용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기할 때 좀 공부하시고,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들은 여기 있는 애들에서 조금씩 나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먼저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응용을 나중에 공부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권장을 드릴게요. 조금 더. 물론 여기부터 하셔도 되는데, 암기다 보니까 암기는 사실 시험에 임박할 때 그때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많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응용하고 공사재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조금 더 뒤에 가서 공부하셔라.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얘네들을 공부하시고 얘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최대한으로 많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 자, 저희가 전기 공사기사하고요, 공사산업기사가 있죠. 그죠? 이 둘의 과목이 사실 좀 다릅니다. 공사기사 같은 경우는 전기 응용이랑요, 공사재료가 있지만, 공사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기 응용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응용하고 재료가 같이 나오는 공사기사는 10문제 비중으로 나오게 되고요. 공사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응용만 20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기사로 공부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 많다고 했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공사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더라도 공사산업기사에 나오는 응용 관련된 문제를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좋다는 거죠. 반대로 공사산업기사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공사기사에 나오는 응용 파트를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가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실기에서 나오는 파트. 실기에서 나오는 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라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실기를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실기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조명 파트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축전지, 배터리 부분이 있죠. 이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등등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이제 뭐 전동기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기 쪽을 공부하실 때 여기 이 필기 때 요 내용들을 공부로 잘 해놓으시면 실기 때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확인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저희가 공사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응용 쪽만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공사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재료 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보시는 거 권장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이 실기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수변조 설비도 나올 수 있고, 시퀀스도 나오고, 견적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조명도 나오고. 그런데 이 실기 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단답이라고 하는 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돼요. 단답이 뭐냐면 단순히 진짜 물어보면은 답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 시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배우는데 절연료의 구비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 쭉 쓰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쫙 써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하셔라. 뭐 그런 단답 파트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 재료 파트에서도 조금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산업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교재에 만약에 재료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저희는 왜냐면 일단 필기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응용 파트에서 저희가 못해도 몇 개, 12개 이상은 저희가 받아야죠. 그죠? 뭐 과락, 물론 모든 과목을 다 이제 본다고 한다면 8개 이상 맞추되 모든 과목을 합쳐서 60개 이상을 맞춰야 한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이제 합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과목 면제를 하셔가지고 이 공사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과목 면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 파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열흘에서 한 15일,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좀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좀 많이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과목 면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합격을 함으로써 이제 여기는 4개의 과목을 그냥 무시하고 얘만 봄으로써 12개 이상 맞추면 저희가 합격하잖아요. 그죠? 필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12개를 맞춘다 해서 이 응용 이거 좀 약간 암기 파트 문제 아니야 해서 그냥 암기해가지고 이제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짧게 시간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은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도 하고 이론도 좀 공부를 좀 너무 깊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하시고요. 대신에 요런 부분, 실기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한 요런 부분들만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합격을, 필기를 쉽게 붙고 실기까지 좀 저희가 잘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전기 응용 파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4개의 파트가 조금씩 골고루 나오게 돼요. 물론 여기서만 나오게 되는 오리지널 파트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얕게만 공부를 좀 하시고 조명이나 이제 축전지나 이제 그런 쪽만 조금 딥하게 엄청 딥하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OT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어서 조명 파트부터 저희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